자, 30쪽 한번 해보자. 30쪽. 또 현찰 또 왔네. 자, 30쪽에를 가기 전에, 일단은 박인호의 누앙사가 있네. 고전 6에 56. 자, 이건 고전시 6강에 56쪽에 실려 있대요. 박인호의 누앙사. 요 가사니까 이야기 중심으로 해야겠죠. 누항이라고 하면 누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여기는 누추한 곳이라고 봐도 되겠고, 요게 바로 어디겠어? 유배지겠죠? 유배지. 이렇게 붙여도 되겠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노래, 뭐 이런 정도겠네? 자, 그러면 요거 서사, 분사, 결사에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유치진 작품이 실렸네? 자, 서사 볼게요. 자, 나는 지금 누항, 유배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생애가 이렇다 한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느냐? 장부의 뜻을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부의 뜻이겠죠. 생애는 지금 유배 상태니까 부정적인 거고, 유배 상태. 그 다음에 장부의 뜻은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안빈일념입니다. 안빈일념의 생각을 가져요. 편안한 안자에 가난할 빈자야. 그러니까 편안함과 가난함은 일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가난도 편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사대부가 꿈꿨던 요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게 잘 안 된대. 그래서 뭐 하냐면 저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어하다라는 말은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야.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어하다니까 요 자체가 세모땅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서사. 자, 그 다음 분사 해볼게. 나머지는 지금 이투스 모의고사 중이라 지금 뭐 인원이 없네. 자, 본사로 가볼게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임진왜란을 회상합니다. 내가 임진왜란 때 수백 전의 전쟁을 해서 전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임진왜란을 회상합니다. 얘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 때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잘 나오는데, 언니 이렇게 생긴 거 뭐 하는 짓이지?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유배에 와서 농사 짓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농사 짓다가 재상 자리에 올라갔던 중국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부끄럽지 않아. 다만 뭐가 없어? 소가 없어 고민입니다. 소가 없어 고민. 농사 짓는 건 부끄럽진 않지만 소가 없어서 고민이래요. 그래서 내가 소나기가 막 가뭄이 심한 날 소나기가 와서 물을 막 내 논에다 대고 있는데 농부가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나중에 한번 빌려줄게 라고 인사치레를 합니다. 난 그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제 소를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근데 이 소를 빌리러 갈 때 요때 의태어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기쁘겠죠? 그러니까 허위허위 달려간다. 막 허둥허둥 손을 막 이렇게 내저으면서 갑니다. 허위허위 달려가는 건 일종의 설렘입니다. 설렘과 기쁨이야. 나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설렘과 기쁨의 의태어라면 허위허위가. 내가 소를 빌려고요, 농부의 집에 가서 합니다. 명색이 난 양반이니까 유배 중이지만 양반이잖아.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해요. 그럼 농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빌려주려면 이게 세상 물정을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했나 봐. 그래서 저 건너집 저 사람이 옛날에 뭐 맛있는 술과 안주를 줘서 나 그 사람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못 빌렸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농부에게 수모를 당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흐느적 옵니다. 설피 물러온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설피는 일종의 이제 좌절감, 슬픔이겠죠? 일종의 요놈은 좌절감이라든가 슬픔의 의태어입니다. 이렇게 내가 흐느적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개가 짖습니다. 개까지 짖어요. 이런 농부에게 수모를 받았는데 이제 개마저 짖네? 그죠? 이번에는 개가
씻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수모를 당해, 개에게 수모를 당해. 기분 완전 더럽구나. 완전 더러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내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달팽이 와자에 그 다음에 집이야. 그러니까 달팽이처럼 달팽이 집처럼 조그마한 얘기야. 여기에 들어왔는데 바깥에 봤더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아니고 봄에 보리 추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농가가 신났습니다. 여기 무척 행복해요. 그래 나는 기분이 좀 더럽거든요. 왜냐하면 농부에게 수모를 당해 개에게도 수모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내 더러운 마음이 더욱더 심화되겠죠. 저 농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라 이씨 농사 앉아 이씨 농사를 포기합니다. 농사를 포기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기가 본상.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결사. 서사, 본사, 결사로 가볼게요. 결사도 두 개로 쓸게. 첫 번째. 그래서 농사 포기하고 나서 내가 언제부터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냐? 에이씨, 나 옛날처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거야.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강호에 한 꿈, 커다란 꿈을 꿨거든요. 자연 속에서 강호에 커다란 꿈을 꿨었어. 이게 사대부의 일반적인 행태였죠. 그죠? 강호에 커다란 꿈을 꿨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잠깐 잊었구나 라는 화입니다. 자, 먹고 살 걱정에 잠깐 잊었던 겁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먹고 살 걱정이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가 구복이 먹고 사는 것이 위루하니 뭐 이렇게 해요. 아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로칠까? 자, 그래서 나는 어디에 이 자연에서 왔더니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곳에서 난 어떻게 할 거야? 절로 늙으리라. 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결사 두 번째. 구복이 위루하니 이거 했지? 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 삶을 살 겁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전기의 양반 그 모습으로 싹 돌아가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나는 뭐냐면 빈이 무원하대요. 가난할 빈자입니다. 그러나 이자야. 가난하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가난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빈이 무원할 겁니다. 왜냐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따뜻하게 입고 먹는 온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귀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특별하게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따뜻하게 입고 먹는 온포가 없고요. 나는 부귀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떡할 건데?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형제끼리는 행복하게 지낼 거 화형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는 신붕우 할 거고요. 나라에는 충하고 집에는 효할 겁니다. 화형제, 신붕우, 충효의 삶을 살 거예요. 이게 전체 누앙사 내용입니다. 얘는 뭐요? 유샤. 여기 깨워 저거 김나 저거 늦게 와갖고 저거. 자, 이제 우리 30쪽으로 가서 나오는 지점을 해볼게요. 중략 바로 밑에 그 지점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지점은 여기가 잘 나오거든요. 여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도 나오는데 같이 해볼게요. 중략 밑에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략 밑에서 두 번째 줄에다가 세모 칩니다. 허위에다 세모 치는 거야. 자, 여기에는 의태어에 초점을 둬야 되니까 중략에서 두 줄 내려가면 허위 보이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야겠구나. 동그라미. 그죠? 허위는 두 손을 막 이렇게 저으면서 가는 거야. 그때의 마음은 어떻다고 해서
설렘 마음이라고 했죠. 설렘.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찾아야 할 건 뭐냐면 설피 찾아야겠죠.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 있냐? 저기 있다. 니은 바로 위에. 니은 바로 위에 설피 있죠. 거기다 세모 땅 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를 빌린다는 기쁨의 상태에서 이제 좌절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소한테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자, 소한테 주마 거기를 큰 따옴표 해볼게요. 누구의 대사인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 한번 주마, 소 한번 빌려줄게. 농부의 대사겠죠. 여기 농부의 대사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 달려가서 신났습니다. 내가 국제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아이고 시작했다. 큰 기침 아하면 이겁니다. 아미를 오랫동안 하온 후에 개 뒤신고 여기는 농부의 말이겠죠. 농부의 말. 근데 그 뒤는 나의 말입니다. 염치 없지만 나입니다. 여기 나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초경도 거인데 어찌와 계십니까? 초경은 밤 7시에서 9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연년에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은 알지만은 소 없는 군가에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대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나를 위아래로 스캔을 한번 해보겠지. 그죠? 왜냐면 뭘 빌린다라는 건 마땅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어떤 거야? 양반이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네? 빈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세상 물정 좀 알려줄 거야. 이제 농부의 대사입니다. 공으로나 값 치거나 내가 공짜나 값을 쳐서라도 여기서 이제 줌직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저기 건너집 저기 있는 사람이 목 붉은 장기를 기름짓게 구워주고 갓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늘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겠습니까?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니 약속을 어김이 편치 않아 말씀이 어렵군요. 여기까지가 농부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적당한 대가를 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가 뭐였냐면 거기에 목 붉은 장기를 기름짓게 구워오던가 갓익은 삼해지를 취하도록 주던가 이게 일종의 대가죠. 근데 양반이다 보니까 이런 대가를 줘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세상 물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내가 실이 정말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어쩔 수 없지요. 나의 대사네. 헌-갓을 습기 쓰고 수줍 없는 집신에 설피 물려오니 풍채 조그만 형용의 모습에 개가 짖을 뿐입니다. 개가 짖는다. 이것도 개에게도 숨을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이 본사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본사 두 번째 부분. 나연이 깨워라. 그 다음에 본사 세 번째입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그럼 와실에 세모 땅 쳐야겠죠. 우리 가사할 때 지금 필기된 내용의 뼈대야. 이 뼈대만 체크하는 거야. 와실에 세모 치면 뭘 찾아요? 농가 찾아야겠죠. 리을에 보면 즐기는 농가 있죠. 농가 동그라미 대조 표시 짱 해놓고 그 다음에 농사 포기하겠구나. 자, 읽어볼게요.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습니까? 북쪽 창문에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하다는 건 욕심 없는, 그죠? 고전에서 무자 들어오면 무조건 욕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 나의 한을 더욱더 부추기는구나. 아침 내내 한탄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리는니다. 그러면 농가는 동그라미고 나의 마음은 세모죠. 그러니까 농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슬퍼지는 거야. 나의 슬픈 마음을 더 부각시켰죠. 세상 물정.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술 고기 있으면 권하는 벗도 많으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세태 없는 말씀에 모양조차 못 고우니 곱지 않으니 하루아침 불일 쏘도 못 빌리고 말았거늘 하물며 동각 번간에 취할 뜻을 가릴 소냐. 소도 못 빌렸는데 뭐 술 먹고 취하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까운 저 소비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소가 없는 거야. 소가 없으니까 이 농기구도 쓸데기가 없겠죠.
벽보님도 좋구나. 벽보님은 뭐냐면 농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날이 잘 서 있어요. 날이 잘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 농기구는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케 쉽게 관련 많은 빈방, 반벽에 허공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쓰잘데기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농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뿌리쳐 던져두자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간슬기에서 나온 거는 본사 2와 본사 3이 나왔습니다. 본사 2와 본사 3이 나왔고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첫 부분도 잘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 본사 2, 본사 3 여기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진의 한강은 흐른다가 실려있네. 이건 왜 실렸는가 한번 보자. 자, 일단 갈래복합 제5강을 체크해야겠구나. 요놈은 갈래복합 5강을 좀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페이지로 하면 252쪽이네. 252쪽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EBS에서 초점을 둔 게 뭔가 한번 해볼게요. EBS에서 이 252쪽을 만들면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초점. 자, 252쪽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1930년대 농촌 사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30년대 농촌 현실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서 농촌 경계 농촌 현실은 30년대 농촌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하자. 참혹한 현실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일제의 수탈이 정도가 심해집니다. 요 이유는 일제의 수탈의 정도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수탈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 농촌은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뭐야? 빼앗겨서 빈농으로 전락합니다. 빈농 또는 뭐냐면 빈민 또는 농촌에 있으면 빈농 근데 도시로 가서 어떻게 살아보려 했는데도 살 길이 없어요. 빈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문학작품을 쓴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없으면 뭐를 갈구하죠. 얻기를 바라잖아. 그래서 252쪽에서 얘기하는 건 소설에서 어떤 걸 많이 이용하냐면 소망의 플롯 이야기. 플롯은 이용이죠. 뭔가를 소망하는 구조의 소설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플롯이라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야. 무언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야기. 소망하는 게 소망의 플롯인데 때로는 이 소망의 플롯은요 우리 소설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소망을 하다가 끝내는 이루지 못하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겠어? 유치진의 소가 있구나. 토막 나왔구나. 유치진의 토막이 나왔습니다. 유치진의 토막과 함께 나온 것이 뭐냐면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 같이 나왔는데 일단 토막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할 거. 전체 내용은 토막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음습한 그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판잣집. 요즘으로 하면 판잣집보다 좀 더 심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막은 1920년대 농촌 사회를 비유한 말입니다. 농촌 사회를 비유한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음습하고요. 그 다음에 어둡습니다. 여기는 음습하고 어두워요. 어두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하게 문패라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실정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유치진의 토막의 주 내용은 뭐냐면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 놈들이 뺏어갔으니까 되찾으려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명수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명수의 독립운동. 그러면 요거는 긍정적인 거네. 명수라는 애가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긍정적인 거네. 일종의 민중의 저항이겠죠. 이놈이 민중의 저항을 의미한다라면. 하지만
명수는요, 이 희곡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아요. 이름만 등장합니다. 이제 뒤쪽에서는 어떻게 써요? 명수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죠? 그죠? 명수의 죽음. 명수가 죽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죽었으니까 요놈 민중이 저항했는데 바로 요것이 상징하는 바는 민중의 좌절이겠죠? 좌절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체 가진 게 요놈이었다. 이게 토막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까?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슬쩍. 요거는 1막, 2막에서요 2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 2막, 2막짜리입니다. 자, 1막에서는요 가족들입니다. 자, 명서가 명수의 아버지고요, 명서의 처는 엄마겠죠? 당연히 엄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금녀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부터 명수는 어디 갔냐면 일본에 간 거야. 일본 놈들이 어떻게 써요? 소작하고 있는 땅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냐면 일본에 가서 먹고 살려고 간 겁니다. 즉 가족들은 명수가 일본에 갔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서 보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야. 근데 계속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기로 한 애가 있는데 걔가 삼조인데 얘는 명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부탁합니다. 가족들이. 얘야, 우리 집 이 토막 좀 봐라. 이거 어디 살만하냐? 빨리 명수한테 알려줘서 돈 좀 붙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명수의 소식을 부탁합니다. 요게 여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삼조가 보낸 건 아니지만 요쪽 일본에서, 삼조가 일본에 갔겠죠?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근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명수의 투옥 소식이 들립니다. 경찰에게 잡혔대요. 그래서 명수가 투옥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요 믿지 않습니다. 명서의 엄마는 정신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연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명서의 정신 이상이 생기면서 그럴 리가 없다. 신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내 아들이냐? 남들이 봤을 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옛날 신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림이 있지만 이렇게 막 뭉겨진 거야. 그래서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아니라고 믿어요. 다시 여기서 제 2막으로 갑니다. 자, 2막에 왔더니 뭐가 올 거냐면 무서운 사연이 도착합니다. 무서운 사연이라 한다면 뭐 했어요? 명수가 잡혔는데 명수의 종신징역 소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이 좀 달라요. 이 무서운 사연을 듣고 나서 반응이 다른데, 첫 번째는 금녀입니다. 금녀는 오빠가 종신징역에 사는 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빠를 어떻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빠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게 금녀입니다. 하지만 명서의 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 거짓말이야. 무슨 종신징역이야. 뭐야, 투옥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거짓말이야 이거야. 자, 이거는 징역을 산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아요. 이거를 믿지 않아. 자, 그런데 얘네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일단 오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뭐 동그라미를 쳐보고, 아예 믿지 않는다는 면에 봤을 때 그냥 세모를 이렇게 쳐볼게요. 나쁜 여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이건 다 뭐냐면 토막의 집에 서기가 비출 것이다라는 미래 희망을 갖습니다. 서기는 뭐냐면 신성한 빛이랄까? 신성한 빛입니다. 빛. 자, 왜 신성한 빛이 생길 거냐면 금녀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주 행복한 기운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서에서는 징역을 살지 않으니까 왠지 꿈을 꿨더니 아 이제 좋은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타고 떠돈다라는 건 좋은 일이 오기에 징조사항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서기가 비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기가 비치는 게 아니라 뭐가 오죠? 요 반대로 야 좋아요. 여기 찍히냐? 여기가 여기지? 이런 그래서 서기가 비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뭐가 와요? 반대로 명수의 유골이 오죠? 명수의 유골이 옵니다. 즉 죽었어요. 그러면 짱 세모 쳐야겠네. 자 그런데 이 희곡에서는요 항상 부정적인 것이 생길 때 뭐가 불어? 바람 소리가 먼저 납니다. 바람 소리가 쉬 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요 바람 소리가 나면 그 뒤에는 뭔가 불안한 게 옵니다. 여기도 무서운 사연을 우편 배달부가 가져오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바람 소리가 쉬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 희곡에서는요 바람 소리가 나면 그 뒤에는 아주 불안한 것들이 소식들이 올려올 것이다. 명수의 유골이 오니까 어떻게 써? 가족들의 절규가 오겠죠? 가족들의 절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뭐 이거 아빠는 가져가거나 뭐 이런 거, 엄마는 뭐냐면 에휴 뼈라고도 왔구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여기서 금년은 어떻게 써? 금년은 오빠는 죽어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금년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잃지 않으려 한다라는 그런 면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자, 필기에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저희 내등 자다가 저것이 저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 다음에 유치진의 한강은 흐른다 해볼게요. 한강은 흐른다인데 1958년작입니다. 58년작이고 우리 책에 EBS에 유치진이 나왔으니까 이놈을 같이 한번 했나봐요. 자, 이놈은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고 뭐 흔치는 않지만 유치진이 나왔으니까 충 해볼 만은 하네. 자, 누가 있냐면 안화백이 있습니다. 안화백이 있는데 얘의 제자가 정철이라는 애입니다. 정철이라는 애가 얘의 제자입니다. 제자야. 그런데 이 정철은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의 아버지가 잡혀요. 그래서 그걸 빼내달라고 하려고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인민군 그 정보보위부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써요? 아빠를 살리려고 살린다란 미명 아래 뭐 하냐면 안화백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를 합니다. 지금 저 천장 위에 숨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민군이 와서 얘를 어떻게 해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민군의 밀고라고 쓸까? 인민군의 밀고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밀고한 상태에서 정철도 따라가 잡혀갑니다. 결국 아빠를 구한답시고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정애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안화백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안화백을 기다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면 전쟁이 있으니까 저쪽 남쪽으로 안전한 남쪽 부산으로 다들 내려갔어요. 근데 얘는 서울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남편을 기다려야 되니까 최정애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안화백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누구냐면 안희숙입니다. 안희숙인데 안희숙은 정철과 뭐하는 거냐면 약혼 관계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희숙도 서울에서 안 떠나요. 왜냐면 정철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자, 요게 이제 첫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나냐면 명수가 등장합니다. 이제 명수네 정철. 정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희숙이 신났습니다. 룰루랄라. 왜냐면 자기 약혼남이 온다고 하니까 신났잖아. 돌아온다니까. 신났는데
최정예가 너 왜 이렇게 신났냐? 라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안희숙이 얘기하겠죠? 안희숙이 누구라면 정철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리 약혼남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증오감을 갖습니다. 왜냐면 자기 남편을 밀고 해서 잡혀가게 한 놈이죠. 그랬더니 정철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미안한 겁니다. 그죠? 미안한데 나름대로 자책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아비를 살린답시고 너무했죠. 정 잘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정희가 받아줄 리가 없죠.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안희숙은 어떡하냐? 안희숙도 어떻게 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철이니까 얘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근데 최정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타락입니다. 이름이 정철이야. 정철의 타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다시. 자, 이제 정철이 이제 타락하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철의 타락. 자, 누가 할 거냐면, 자, 여기 정철 타락. 자, 안희숙하고요. 안희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철이 있다고 쳐보자. 자, 안희숙은 어떤 아픔을 좀 가지고 있냐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조선 의용군에 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출정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파편을 맞아요. 총알이 스쳐요. 왼쪽 가슴에 스쳐요. 그래서 왼쪽 가슴을 도려냅니다. 도려내요. 그래서 얘는 사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무슨 고민을 빠지기 시작하냐면 여자로서의 내가 안희숙이 여자로서의 내가 뭐라고 이상한데 가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일단 얘는 왼쪽에 가슴에 상처가 있어요. 가슴을 도려냅니다. 도려낸 상태야. 그래서 안희숙은 얘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약혼까지 했었으니까 식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철이 아마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바로 최정예가 그러니까 오빠 최정예가 반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정철이 최정예를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고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밀고를 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정철의 이런 사과 때문에 최정예가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면서 둘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희숙은 최정예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슴이 없다는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나? 이상하다 싶어요. 그래서 정철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누구랑 타락을 하냐면 클레오파트라라는 애가 있는데 여자입니다. 이건 클럽에서 있는 마담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꾸리. 너무 이상하다 이름도. 미꾸리. 얘는 소매치기입니다. 소매치기인데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살려는데 힘센 애가 필요한 거야. 근데 정철이 엄청나게 큰 등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정철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랑해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철은 어떻게 했어? 안희숙이라는 자신의 애인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막 살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나도 사랑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미꾸리와 함께 어떻게 했어? 얘를 뭐 하는 거야? 속마음은 뭐냐면 소매치기에 가담시키고자 합니다. 시키고자 했던 그런 애네. 자, 이 상태에서 안희숙이 이제 봅니다. 가만히 봤더니 사랑에 식었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놈이 이상한 여자들이랑 가서 계속 타락의 길에 빠지니까 안희숙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정철을 좋아했던 로즈메리 이런 애들만 나오냐? 로즈메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왜냐면 로즈메리가 옛날에 정철을 짝사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클레오파트라는 나쁜 여자더라. 그러니까 저 타락에서 멈추고 네가 데리고 부산에 가면 안 될까 해서 돈을 챙겨줍니다. 그랬더니 로즈메리는 싫어요. 나는 나이 많고 돈 부자인 남자를 잡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우리 여기 나왔죠? 소장. 얘와 현실적인 사랑을 합니다. 현실적인 사랑. 현실적 사랑이라는 건 이 소장이 나이가 많아요. 구호 물품을 파는 소장인데 나이가 많은데 얘는 구호 물품을 팔지만 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도 다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로즈메리라는 여자는요, 소장이라는 애를 현실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연하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파국. 다 깨져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철하고 읽었을까? 정철하고 그 다음에 안희숙이 우연찮게 부산으로 같이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기회를 잡았으니까 안희숙을 데려가서 부산에 정착하면 이제 데리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짠하고 나타나냐면 여기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원래는 소매치기에 가담시키려고, 그래서 소매치기에 가담시키려고 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철이 소매치기에 가담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정철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클레오파트라가 안희숙이랑 정철이 떠나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왜 가? 그래서 총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영화에 많이 나왔죠? 쏠 수 있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 총을 쏠 수 있어. 얘 쐈다. 총을 쐈다. 얘 쐈다. 야, 쏠 수 있다 가냐? 총을 쐈어요. 그런데 정철을 대놓고 쏘지는 않고요. 허공에다가 쏩니다. 총을 땅 쏘니까 어떻게 써요? 깜짝 놀라겠죠? 그죠? 아주 혼란한 상태입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이 정철이 클레오파트라를 제압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정보원, 지금으로 하면 경찰이죠? 경찰에게 보냅니다. 네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이 정보원이다 해서 얘한테 넘깁니다. 정철이 바로 클레오파트라를 넘깁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넘겨요. 야, 너는 나쁜 놈이니까 가라 해서 넘겨요. 그 상태에서 혼란한 틈에서 안희숙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자살을 합니다. 얘는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정철의 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슴이 없다라는 이 생각에요. 결국 얘는 뭐냐면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살이 스스로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철이 후회와 한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자살하냐면 왼쪽 가슴이 도려내졌죠. 그래서 자살했는데 이제 슬슬 나타납니다. 얘가 왜 왼쪽 가슴이 없어졌는지 그게 나와요. 예, 후회 한탄하는데 뭐 하냐면 첫 번째 이제 합니다. 첫 번째는 안화백을 밀고 했습니다. 안화백을 밀고 해서 그 다음에 결국 안화백이 북에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의 왼쪽 가슴이 이제 나타납니다. 야, 얘는 뭐냐면 인민군 정치보위부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아빠를 구하려고 갈 때 안희숙을 같이 데려가요. 그래서 정치보위부에서 이 여자 보더니 그러면 어떻게 조선의용군에 가담을 시키려고 막 합니다. 사람이 보이니까. 그때 안희숙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때 누구 하냐면 정철이 보냅니다. 왜냐면 자기 아비 구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비 구한다고 뭐 했어요? 안화백을 밀고 했고요. 오빠를 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안희숙이 조선의용군에 가담하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정철인 거야. 전쟁터에 갔더니 어떻게 해서 총알이 맞아서 총알에 스쳐갔죠. 맞아서 이제 절제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정철이 얘기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합니다. 나는요
클레오파트라는 도둑질만 했잖아. 나는요 아나백을 죽인 거고요. 아니숙은 자살했잖아. 아니숙이 자살한 건 나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다시 정보원이 정철도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요게 바로 뭐였냐면 한강은 흐른다 였습니다. 그럼 왜 한강이 흐른다냐? 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옵니다. 다시 한강에 와서. 왜냐면 한강이 흘러가는데 이제 번화한 그 한강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번화했구나 뭐 이런 얘기 담긴 게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큰 뭐 별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EBS에 안 나온 게 아니야.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슬쩍 한번 풀어볼까? 자, 4분만 드려볼게요. 4분만.